자, 2-36페이지고 파워포인트 아까 열었던 2025-0930 열어줄게요. 했나요? 자, 왼쪽에 2번 슬라이드 클릭하시고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교재 2-36페이지 클게요. 자, 제목 입력하십시오에 클릭하고 목차라고 일단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참고로 선생님, 이거 제목 슬라이드 제목에다가 제목을 안 쓰게 되면 하나당 5점씩 감점이거든요. 근데 바쁘다 보니까 진짜 제목 쓰는 거 많이 까먹어요. 이게 전체 구성 문제에서 점수를 까는 거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다 만들었어도 5장에 대한 제목을 안 쓰면 25점을 감점시킬 수 있어요. 자, 목차 쓰셨나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하십시오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이게 도형인데 이 도형이 쓸데없거든요.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점선에다 대고 클릭해서 백스페이스에서 지워줄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쉬운 것부터 하는 걸 좋아해서 오른쪽 하단에 선인장 그림 있는 거 있죠? 그것부터 해볼게요. 자, 위에 메뉴 삽입 클릭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세 번째 그림 눌러주시고 그 다음 이 디바이스 클릭할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문서 오른쪽에 ITQ 더블 클릭, 픽처 더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여기에 그림 4번 있죠? 그림 4번을 클릭해서 삽입합니다.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그림이 들어와요. 어디에서 많이 보던 문제죠? 우리는 요 선인등 그림만 빼고 다 잘라주면 돼요. 그림을 넣으면 위에 그림 형식이라는 메뉴가 뜨고요.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에 보면 자르기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자, 요거 자르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 선인장을 자르기 위해서 여기 선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마우스 올려놓고 드래그해서 선인장을 제외하고 다 잘라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마무리는 한글과 마찬가지로 바깥쪽에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원하는 위치 드래그해서 옮겨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 본격적으로 어려운 거 해볼 건데 도형을 그리실 때는 뒤에서 앞으로 그리고 순서가 잘 모르겠으면 큰 것부터 작은 거 순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기가 편하거든요. 자, 그러면 도형이 지금 여기 왼쪽에 숫자 1 써져 있는 거 있고 아래쪽에 바닥에 화살표 그려져 있는 거 있어요. 둘 중에 뭐부터 그렸을까요? 화살표. 자, 화살표가 뒤에 있기 때문에 화살표 도형부터 그립니다. 자, 홈에 가서 그리기에서 자세히를 클릭하고요. 블록 화살표에 첫 번째 줄에 맨 끝에 화살표 위로 구분 있나요? 그거 클릭하시고 적당한 자리에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자, 이때요 선생님 크기 가늠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가 4개가 지금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근데 간혹 보면 공간을 굉장히 부족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위에 거 만들고 하나 복사를 해야 되는데 자리가 부족이야. 자, 그래서 크기 가늠이 좀 안 되시면은 시험지에다가 다음과 같이 중심선을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쪽에 2개 정도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래 2개 정도 들어갈 공간이 있게 생각을 해서 크기를 적당하게 그려주세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왼쪽, 자, 그 다음에 요거 도형 크기 정하셨다면 위에 메뉴 세이프 형식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도형 조건은 없지만 색깔은 무조건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 이용해서 색깔 원하는 걸로 바꿔줍니다. 선생님 색깔을 어떻게 뭘로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색깔 몇 개 정해놓고 그걸로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빨주노초 파란보로 다 하셔도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에 가서 윤곽선 없음을 처리할 거예요. 거기 이제 조건에 보면 1번 출력 형태와 같이 도형을 이용하여 목차를 작성한다. 글꼴 도듬 24포인트. 2번 도형에 선 없음 한다 돼 있어요. 그죠? 네. 2번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는 도형에 다 선 없음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무조건 2번 슬라이드는 선 없음 문제로 나오고요. 자, 선 지우셨다면 위에 상단의 메뉴 세이프 형식 혹은 홈에서 도형 다시 2번째 거 꺼내줄게요. 다시 클릭하시고 순서도에 3번째 줄에 맨 끝에 보면 순서도 화면 표시라고 있어요. 앞에 숫자는 이걸로 그린 겁니다. 찾으셨나요? 클릭하고, 자, 그리고 적당한 자리에 드래그해서 그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을 해주고 위치 잡아줄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세이프 형식에서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바꿔주고요.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숫자 1 써져 있어. 1 그냥 바로 쓰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숫자 없는 부분에다가 클릭을 한번 하고요. 하셨나요? 자, 그리고 홈으로 가서 조건의 글꼴이 도듬의 24포인트라고 정해져 있어요. 글꼴 도듬의 24포인트 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다가 지속 가능 경영을 써주는 도형을 그릴 건데, 홈에 가서 그리기에서 자세히를 클릭하고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거 텍스트 상자 있죠? 요거를 클릭, 그리고 오른쪽에 드래그해서 도형 그려줄게요. 했나요? 지속 가능 경영 바로 쓰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글자에다가 블럭을 잡아줄 거예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A를 해서 블럭을 잡든가 아니면 글자에다 더블 클릭해서 블럭을 잡으시면 돼요. 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글꼴 도둠에 24포인트 넣어줄게요. 저는 이제 워낙 많이 그려보니까 드래그를 했을 때 애초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 원하는 크기로 잘 그리거든요. 워낙 많이 해서. 근데 얘가 하시다 보면 글자 크기가 커지면 얘가 이동을 좀 해요. 그래서 이렇게 겹쳐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점선 부분 있죠? 여기 선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움직이시면 되거든요. 이때 이게 잘 안 된다 하시면은 선에다가 클릭을 하고 그냥 키보드에서 방향키 이용해서 세밀 조정하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요 세 개를 다 그리셨다면 얘를 한 세트로 그룹을 해줄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거 문제 푸실 때요. 다 완성을 안 하고 복사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복사가 제일 쉬우니까. 그러시면 얘는 안 됩니다. 한 세트를 완벽하게 만들고 나서 복사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모양이 엉켜서 한글과 마찬가지로 얘도 복사를 할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건데 복사를 안 한 걸로 지급이 되니까 꼭 하나를 완벽하게 만들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이거 만든 거를 여기에서 쭉 드래그해서 세 개를 한 번에 선택을 할게요. 회색 상자 안에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개체가 다 들어가져 있으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리고 홈에서 그리기에서 정렬 클릭, 그 다음에 그룹 찾아줍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얘가 크기 조절점이, 그러니까 회전점이 이렇게 하나로 변동해요. 세 개가 한 번에 잡히고. 그죠? 자,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도형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아래로 드래그, 한 번 더 드래그, 또 한 번 더 드래그 해줄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비어있는 데다가 클릭을 할게요.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글자 중간에다가 클릭을 하겠습니다. 두 번 글자 중간에 클릭하고 그러면 이렇게 커서가 생기거든요. 컨트롤 A 하고 쓰시면 돼요. 블럭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글자를 쓰시면 지워지면서 써져요. 블록을 먼저 하고 보기. 백점을 켜놓는 게 편하시구나. 그런가요? 선생님 크기가 가늠 안 되시면 보기에 가서 눈금선 체크하세요. 저는 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자, 그 다음에 숫자에다도 클릭을 해서 숫자 바꿔줘야 되는데 이때 정말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요. 마우스 포인터가 이럴 때 클릭을 하신 뒤에
백스페이스를 하시면 지워지는. 마우스 포인터가 꼭 I로 변하는 거 확인하시고 클릭하세요. 그래야 컷 눌렀을 때 커서가 생기거든요. 한글에서는 도형을 그릴 때 그룹을 안 해요, 선생님. 근데 제가 파워포인트에서는 그룹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이유가 한글은 그룹을 하게 되면 점수를 안 줍니다. 근데 파포는 그룹을 하면 그룹을 해도 점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두 개 차이가 뭐냐면 나중에 내가 이게 크기가 너무 작게 그려졌다, 너무 크게 그려졌다 할 때 크기를 좀 조절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때 그룹이 되어 있으면 크기를 조절을 할 때 그 크기를,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돼서 크기가 조절이 돼요. 근데 반대로 그룹이 안 돼 있죠? 회전점이 3개나 뜨니까 이 상태에서 크기를 조절하면 모양이 망가집니다. 지금 보이죠? 선 내려온 거? 이게 모양이 망가져서 크기 조절을 내가 해야 된다, 할 일이 많다, 그러면 꼭 그룹을 처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해되시나요? 시끄러워. 소방한대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세부 조건을 볼게요. 아래쪽에 있어요. 세부 조건,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적용, 슬라이드 6. 자, 이 ESC 경영체계 구축이 파란색 글자에 밑줄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하이퍼링크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파워포인트에는 글자에도 하이퍼링크를 넣을 수 있고 도형에도 하이퍼링크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글자에 하이퍼링크를 넣으려면 꼭 블럭이 잡혀 있으셔야 됩니다. ESC 경영체제 구축에 블럭 잡아주시고, 잡았어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중간에 보면 하이퍼링크라고 있어요. 있나요? 하이퍼링크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현재 문서 클릭.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슬라이드 6을 딱 연결해달라고 돼 있죠? 슬라이드 6을 클릭합니다. 여기에 선생님 지금 슬라이드 6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문제를 6번 슬라이드부터 푼다 그러면 여기에 슬라이드 6 대신에 슬라이드 6번의 제목이 써져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6번 슬라이드를 먼저 풀 수도 있죠. 여기에 제목을 써놨다 그럼 여기 그대로 써진다고. 이해됐어요 이제요? 네.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파란색 글씨로 바뀌었죠. 그럼 하이퍼링크가 잘 들어간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2번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어제 보니까 이 질문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단체로 이동 어떻게 하냐. 이거 쭉 드래그해서 회색 상자 안에 4개 한 번에 넣고 색깔 있는 데다가, 여기는 투명한 거라 드래그 했을 때 안 될 수 있거든요. 색깔 있는 데다 올려놓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동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질문 오는 게 요거 간격이 안 맞다, 보기가 안 좋다. 그래서 간격을 맞추고 싶다 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근데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시험할 때 그거에 대한 감점은 없어서. 근데 만약에 간격을 맞추고 싶다, 역시 다음처럼 선택을 하고 위에 메뉴 홈에서 정렬해 가시면 여기에 맞춤이라고 있어요. 세로 간격 동일하게 누르시면 간격도 이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래, 이런 기능이 있다. 했나요? 저장할게요. 저장. X 눌러서 끄고.
자, 교재 페이지는 우리 넘어갑시다. 기출문제 들어갈 거예요. 170이었나? 174, 173페이지. 173페이지. 자, 열어줘야 되는 파일은 최신 유형 기출문제 1회 열어주세요. 됐나요? 자, 왼쪽에 2번 슬라이드 클릭하시고요. 오른쪽에 제목을 추가하려면 여기 입력하십시오에 누르고 목차 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점선에다가 클릭을 해줄게요. 점선에 클릭, 그리고 백스페이스에서 지워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그림부터 넣을게요. 위에 메뉴 삽입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서 세 번째 그림 클릭하고요. 이 디바이스 클릭할게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문서, 오른쪽에 ITQ 더블 클릭, 픽처 더블 클릭할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림 5번이죠? 그림 5번을 클릭을 하고, 자, 그리고 삽입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요 아이를 잘라줘야 되잖아요. 위에 메뉴 그림 양식에서 오른쪽에 자르기 클릭하고요. 크기 조절점에다 대고 드래그해서 하이탈 빼고 다 잘라줄게요. 자, 다 되셨으면 바깥쪽에 클릭하시고 원하는 위치 지정할게요. 이때 선생님 크기 조절해야 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는 편이에요. 시간도 없는데 뭘 해. 그냥 넘어가세요. 비슷할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도형 그려줘야 되겠죠? 홈에 가서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에 끝에서 다섯 번째 거 L 도형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자, 요거 L 도형을 클릭을 하시고 적당한 자리에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자, 그럼 얘가 꺾인 부분이 반대쪽에 있어야 되죠. 세이프 형식의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회전 좌우 대칭. 빠르면 얘기하세요.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서 제가. 좌우 대칭 눌렀나요? 자, 그리고 2번 슬라이드는 항상 선없음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색깔은 다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바꾸고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 처리합니다. 이번에 연두색으로 해야지. 됐나요? 자, 그 다음 위에 메뉴 홈으로 가서 그리기에서 자세히 또는 세이프 형식에서 도형 삽입에서 자세히 누르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순서도에 두 번째 줄에 앞에서 두 번째 순서도 다른 페이지 연결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보면 얘가 아래쪽으로 삐죽하죠.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근데 블록 화살표도 요게 있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쓰면 될 것 같잖아. 근데 얘를 뒤집으면 글자가 같이 뒤집혀요.
얘 숫자 안에다 쓸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방향을 바꾸지 않는 아이를 찾아줘야 돼요, 도형. 안 그러면 손을 한 번 더 가야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2번 슬라이드에 회전을 안 하는 도형을 가지고 그립니다. 회전을 해야 되는 도형으로 나오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순서도에서 꺼내서 도형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위치 잡아줄게요. 자, 위치랑 크기를 자꾸 한 번에 하시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선생님 문제 풀다 보면 위치 크기를 먼저 비슷하게 잡으시고 위치 나중에 잡으세요. 그게 더 이쁘게 나와요, 모양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바꾸고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1 쓸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여기 숫자에다 블럭을 적거나 숫자 없는 부분에다가 클릭하시고 홈에 가서 글꼴 뭘로 하래요, 문제? 굴림에 글자 크기 몇 포인트? 24포인트 해줍니다. 자, 조건에 선생님이 글자색이 문제에 안 나오죠. 글자색 뭘로 하라고. 그거는 색깔 보고 구분하셔야 돼요. 간혹가다 시험 문제에 써져 있는 글자색이 검정색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검정으로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럴 경우는 글자색 검정을 별도로 바꿔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주의력 결핍 쓸 도형이 또 필요하거든요. 홈에서 그리기에서 자세히 누르고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텍스트 상자라고 있죠. 찾았나요? 자, 이 텍스트 상자를 클릭을 하고 자, 여기 오른쪽에 비어있는 부분에다 쭉 드래그해서 도형 그려줄게요. 왜요? 썼나요? 자, 그 다음에 글자 블럭을 잡고요. 그리고 글꼴 굴림에 24포인트 해줄게요. 선생님 이거 드래그 되도록이면 글자 블럭 잡을 때 드래그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제가 더블 클릭하는 거 알려드린 거예요. 얘가 드래그를 하면 봐봐요. 이게 색깔이 있으면 요게 색깔에다 올려놓고 드래그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색도 없고 선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럭 잡을 때 간혹 바깥에서 이렇게 잡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럼 안 잡혀요. 아니면 얘가 움직여 혼자 막. 이래서 더블 클릭하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더블 클릭하듯이 빠르게 3번을 하시면 블럭 잡을 수 있어요. 이게 알수가 눌려지는 거고 여기가 들어가는 게 한 칸으로 바뀌어요. 그거는 정화식으로 플러스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수 눌러요. 알트가 단축키로 글꼴 바꾸는 거예요. 아니, 글꼴이 아니고 입력기를 바꿉니다. 신기하죠? 아마 알트 스페이스바가 눌렸을 때 그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주 그래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 이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글이 입력기를 지네들이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MOS 걸 갖다 썼는데 지금 한글 2020을 설치를 하면 한컬 입력기가 설치가 돼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여기 한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이걸 누르면 한컴 입력기의 한국어랑 MOS 입력기의 한국어가 있어요. 근데 얘가 한국어 한컴 입력기로 바뀌면 글자를 썼을 때 써지긴 하거든요.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있냐? 파란색으로 나와. 근데 진짜 파란색은 아니야. 마무리를 하면 얘가 검정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크게 상관은 없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특수문자 넣을 때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나중에 특수문자를 넣을 때 미음 한자면 한컴은 저렇게 펼쳐집니다. 근데 MOS는 미음 한자 했을 때 네, 안 없어지네요. 아무튼 자, 요거를 이제 다 쓰셨다면 다 쓰셨나요? 자, 요거 선에다 대고 원하는 위치 좀 잡아주세요. 이쁘게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얘 세 개를 한 번에 선택할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 됐죠? 자, 그 다음에 정렬에 가서 그룹 눌러줍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도형에다 올려놓고 아래로 드래그, 한 번 더 드래그, 또 하나 드래그해서 복사합니다. ADHD네. 자, 글자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A 하면 전체 블럭 잡혀요. 잡혀있는 상태에서 글자를 쓰면 지워지면서 써집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ADHD 유형에 보면은 밑줄이랑 색깔이 연하죠? 거기에 이제 하이퍼링크를 넣어달라는 하이퍼링크가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A에서 블럭을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세부 조건에 보면 하이퍼링크 어디에다 넣었으면 좋겠대요? 슬라이드 4번에다가. 그래서 블럭 잡은 데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중간에 하이퍼링크 눌러주시고 왼쪽에 현재 문서 클릭하시고 했나요? 그리고 슬라이드 4번을 선택하고 확인 눌러줍니다. 참고로 선생님 1번이 3번 슬라이드랑 연결을 하고요. 문제가 나오면 2번이 4번, 얘가 5번, 요놈이 6번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됐나요? 쉬는 시간 갈게요.